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경기연구원의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강 관광 공간과 관광객의 이동 행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관광 공간의 특성은 크게 경관적인 차원과 마케팅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광 공간도 본질적으로 이동을 매개로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 관광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적 차원과 마케팅적인 차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관적인 차원에서 관광 공간의 특성과 관광객의 시지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시지각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자연시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관들이 사람의 환경 정보로 인식이 되고, 따라서 관광객은 이런 물리적 환경들을 연속적인 이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한 관광객의 시선 변화가 생기면은 더욱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테마파크를 예를 들자면 테마파크에서도 다양한 시설물들과 어트랙션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작은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시퀀스 리듬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의 공간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광 공간에서 관광객들의 공간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로서 경관 지각의 전환이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이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 방문객 수가 급감하고 대도시에 있는 동물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쇠퇴의 길을 겪고 있던 그런 동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관 지각의 관점을 기존의 관람객 중심에서 동물 중심,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죠. 동물 중심으로 전환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자극을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달이 된 것이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관람객의 시선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의 시선으로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날아다니는 펭귄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가까이서 이런 백곰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의 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경관적인 측면의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경험 관리, 특히 이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관광 공간은 공간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행태들이 총체적인 경험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축제장의 고객 경험 지도를 표현한 것인데요. 각각의 서비스 접점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측정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광 공간은 연속적인 이동에 의해서 공간 경험을 하고 이런 총체적인 경험이 만족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관광 공간은 그래서 접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 스케이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공급자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간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스케이프를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서비스 스케이프는 물리적 환경을 공조 환경, 시설 배치, 기능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설물들이나 건축물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조나 또는 향기,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물리적 환경의 총체를 서비스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인데요. 관광지나 테마파크와 같이 소비자들이 장시간 체류하는 레저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케이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서비스케이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출 기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이러한 감각 자극의 차별화는 감각적 자극의 독특함을 부여한다는 데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질감이나 촉각, 후각을 활용한 기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래 보시면 먼저 뉴욕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독일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인데요.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 입구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신었던 신발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이 공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진정성을 조금 더 재현하기 위해서 향기를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감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에는 보령 머드축제와 한천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뭔가 일탈을 부르는 마성의 촉감, 꿈틀대는 감각유산으로서 어떤 감각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전 세계인들의 매력을 사로잡은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감각 요인의 연출 기법들이 관광 공간에 접목이 된다면 이러한 서비스케이프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파크의 사례를 통해서 관광 공간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는 테마성이 반영된 환경에 서사적인 연출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공간을 구현한 곳입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이동을 통해서 공간 경험을 하고 주제에 몰입하는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래 그림과 같이 테마파크는 루프형 구조와 방사형 구조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형 구조는 서울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이 중소형의 테마파크에 많이 적용되는 구조고요. 방사형 구조는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와 같이 조금 대형급의 테마파크들이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구조는 다르지만 두 형태 모두 진입공간과 상징광장이라는 특정한 공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방문객의 이동을 조절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진입광장은 입구에 있는 광장인데요. 테마파크를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가정했을 때 일상에서 비일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완충지대이자 전이 공간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의 극적인 체험을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테마파크를 경험하고 나올 때 생기는 여운들 이런 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품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입광장에는 기념품 가게들이 항상 배치가 되는 것이죠. 또 상징광장은 방문객을 각 주제나 시설물로 분산시키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진입광장을 지나서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 넓은 공간이 비어져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퍼레이드나 다른 행사들이 개최됐을 때 사람들을 다시 집중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테마파크의 동선들을 마치 모세혈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심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마파크는 이러한 진입공간과 상징광장이라는 이러한 핵심 공간들이 전체적인 보행 흐름을 순환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공간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보행을 예측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방문객의 GPS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붉은색으로 갈수록 방문객의 보행량이 높은 곳,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조금 더 보행 빈도가 적은 곳,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 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접근성이 높은 공간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집중이 되겠죠.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붉은색이고 격리된 공간이 파란색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접근성은 어떤 물리적인 가까움, 그런 접근성이 아니라 어떤 방문객들이 이 공간을 지각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의 개념에서의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성과 실제 방문객의 행태를 구분해 볼 때 많은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붉은색이 표시된 공간에 그렇지 않은 행태가 보이고요. 또 굉장히 격리된 공간으로 분석된 공간이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지체된 공간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도시 공간에서는 이러한 보행 예측 결과와 방문객의 보행량이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관광 공간에서는 이와 같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테마파크라는 공간 안에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테마파크는 아까 말씀드린 두 곳의 핵심 공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보행 흐름을 조절하게 되는데 방문객들이 많이 배회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 공간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거기서 충동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몇몇의 어트랙션이나 상업시설에 의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하면서 우연의 그런 소비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바로 테마파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유통업종별 이용고객 이동거리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대형 복합 쇼핑몰이 조금 더 긴 거리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형 복합 쇼핑몰도 테마파크와 같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서울 코엑스 사례인데요. 한국 스페이스 신텍스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공간이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낮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성에 따라서 다양한 테넌트들을 분포시켜 봤는데요. 방문객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어떤 테넌트를 배치해야 되는지를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 공간과 관광객의 이동 행태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공간 기능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 행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광 공간은 관광객의 이동을 위한 매개 공간인 동시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이동하면서 습득하는 총체적인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절한 시설 배치를 통해 공급자가 목표로 하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즉, 소비 촉진을 위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의 이동 순환을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촉진하는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단순히 몇몇 공간에 강력한 유인력을 가진 시설물들을 배치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동 순환을 활성화해서 사람들의 배회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충동적인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이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관광 공간과 이동 행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